이제 AI는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SNS에 남긴 글입니다. AI 시대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기 확보 문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향후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전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지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배주연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 수석과장,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임성진 대표님, 그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전기요금 차등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이 모든 시장 거래에서 이 상품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이제 맞는 일인데,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그게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이 똑같은 공급이나 수요에 관계없이 똑같은 요금이 전국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를 지금 현재 한창 그 영인 반도체도 문제가 되다시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이 이 서울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되고 경기도도 이제 60%, 61%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전기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으로 먼 거리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비용에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전기가 남는데,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만은, 많은 전기가 이제 이 전력 공급이 많을 때 전력이 이제 이렇게 커테일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가 600을 넘고 국가 AI 미래 산업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는 상황에서 전력 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 가격이 오히려 이런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그만큼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자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고, 국가 산업 측면에서도 전기가 싸게 공급될 수 있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이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균형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산업 측면에서 볼 때도 전기가 풍부한 지역, 더 싼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 의하면 국가의 이 전기요금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빠른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전기 가격을 시장의 이런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게, 변경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단순히 이제 뭐 싸지고 비싸지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전력 시장의 어떤 효율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통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인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장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정부 지금 이 제도 아마 올해 안에는 그 도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주영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 간 전력 생산 또 소비 상황 어떻고, 우리 지금 도내 상황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한국전력의 2024년 통계 자료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인천, 서울에서 실제 전력을 발전량, 생산량은 우리 전국 전체 생산량이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수도권, 지방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한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러면 전력을 소비하는 그 소비량을 봤을 때는 수도권이 40% 가까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비수도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좀 상당히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도 상황을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전력 자급률, 생산과 소비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 지금 100%가 넘는 곳이 지자체가 17개 광역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개 정도가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뭐 자급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73% 정도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 원전이나 뭐 화력 발전, 그다음에 복합 화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자급률 73%도 좀 재생에너지로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급률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이제 기존의 기저전력 화력이나 이런 거 말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조금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한정수 의원님 방금 뭐 과장님이 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자급률 자체는 지금 뭐 70%대 수준인데 이제 이러다가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오히려 전기요금이 우리도 비싸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높긴 하지만 우리 수요량에 비해서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상당히 많이 더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는 한전의 개통망이 포화돼서 재생에너지 생산해도 보낼 수가 없고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좀 했어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수급을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북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재생에너지 생산단지, 그다음에 개통망, 운영 관리까지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투자를 바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전기요금 차등제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입장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이 돼서 시행되는 것이 유리한가요? 원래 지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얘기하면서 초기에 논의됐던 것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네. 그리고 제주권 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해서 지금 논의가 처음 됐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화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인천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또 자립률이 100%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자립률 100%가 넘는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급률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요금 차등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정부의 동향은 이제 제주권을 이제 비수도권으로 같이 묶어서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쪽으로 이제 구분해서 지금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력 자급률이라는 기준으로 전력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다 보면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곳들이 자립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의 시그널이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전력원들, 발전원들에 대한 이런 쪽을 유인하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저희가 정부 쪽에 이제 그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급률을 볼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의 자급률을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때는 73% 정도의 예. 자급률이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주에 이어서 한 46% 정도로 전국의 두 번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도입을 해야만이 앞으로의 모든 어떤 신재생에너지 대전환 측면에서 네, 네. 좀 유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새만금 권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뭐 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7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되면 또 자급률이 상당히 좀 오를 수 있다죠?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70% 조금 넘게 자립률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정부에서 11차 전력 기본 계획상에
이제 38년까지 이제 2%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 소비량이 그렇게 예.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사용하는 전력량을 그렇게 정부에서 추산한 양으로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또 저희가 7기가 정도의 지금 대규모 발전단지가 완공이 되면 물론 이제 기존의 원전이나 복합화력처럼 하루 종일 발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용률까지 다 고려했을 때 네. 한 126%까지는 지금 올라갈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126%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지금 2030년 지금 초반 31년, 32년 요때를 지금 목표로 두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예. 그리 저 멀지 않은 시간이군요. 한 4, 5년 정도 뒤면 예,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방금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마 최종적으로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제 큰 틀거리 안에서도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를 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만 가는 데는 조금 정책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성진 대표님, 이 정책적 타당성, 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좀 불합리한 점도 좀 반영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점도 있는데 정책적 타당성 어떻게 담보해 나가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전력에 대한 충분한 공급, 그 AI 데이터 새로운 미래의 사회에 대한 전기를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전기냐가 또 네, 사실 네, 중요한 네. 거거든요. 잠깐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네.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북이 이제 이 에너지 자립률, 그 전력 자급률은 이제 72% 정도 되지만은 사실 재생에너지 부분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게 보입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자급률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건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력의 절반 정도를 수도권이 쓰고 있는데 실제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정작 중요한 에너지 공급은 거의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녹색으로 색깔이 진한 쪽이 이제 재생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인데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가 넘는 지역도 상당히 꽤 됩니다. 지금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동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전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네. 전기를 늘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늘리느냐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시장 원리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전력 가격의 체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방금 화면에 봤던 그런 재생에너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미래에 굉장히 한국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정상화시키자는 건데 지금 현재 아까 이제 봤듯이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주변에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력을 차단시키는 과잉될 때 차단시키는 게 예, 굉장히 예. 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한 1000기가와트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소비량입니다. 네. 엄청난 양의 전기가 사실은 주변에 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게 버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그런 문제가 확보되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버려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지역의 산업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이런 기술들, 산업들, 특히 이제 뭐 ESS 저장 장치라든가 또 VPP라든가 이런 전기를 통해 가지고 IT를 활용하는 이만한 수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활용이 적극적으로 같이 융합이 되면서 미래 산업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도권의 어떤 뭐 전기용에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가 확대되고 수도권의 과밀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도 지도 보게 되면 수도권은 굉장히 항상 이게 아까 앞에 화면처럼 붉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도권 측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 정책적 수용성이나 타당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제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생각이 잠깐 났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 조금 유리한 기준이 반영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자금률을 또 들고 나오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 관련 부처나 관련 위원회에 우리 도 관련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건의되고 전달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작년부터 전기요금 차등제 이 부분을 이제 부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 관계에서 실은 이제 자금률 얘기는 처음엔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게 지방과 이게 뭐지 서울 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인천이 아하. 큰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예. 수도권 그러니까 자립률은 높은데 이제 수도권에 묶여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의 자립률이 100%가 넘는 9개 이제 시도가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자립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단일망 전력 체계에서 전국 단위로 어떤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온 상황에서 지금을 다시 이런 어떤 지역 단위로서 자금률을 한다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들이 실제로 자금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쪽이 유리하게 전기요금이 이제 낮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면 이제 모든 지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수월한 방법들 뭐 화력 발전이나 네. LNG 발전 쪽을 도입하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은 좀 잘못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도 요청했던 게 이 전기요금 차등제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이렇게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에너지 대전환 측면에서 이걸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저희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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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제가 추가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에너지란 포럼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아하, 다뤄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요금 차등제는 사실 그 요금제 하나만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직성 요금 전체를 손보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일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적 요금제라 다이내믹 요금제라 그러는데 시간별 요금제도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간헐성도 높고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의 공급이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시로 변하는 걸 분단위 심지어는 거기까지 전부 비용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기가 지금 사실은 우리는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피크에 딱 맞춰가지고 전기를 확보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한 30기가와트 정도 발전이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전소가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동을 안 하는데 그 비용은 그대로 언제든지 가동에 들어가야 돼. 아까 말씀 화력이나 특히 이제 네, 그런 네. 유연성 자원들이 그러는데 이제 이런 비용들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시장의 시스템이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 소비자가 쓸 수 있을 때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가격이 단순히 지역별 차등요금제뿐이 아니라 시간별 요금제까지 이게 같이 결부가 되면서 그게 이제 분산의 특별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지금 사실 예. 이미 법은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요금제도 지금 일방적으로 뭐 화력이 있는 데가 싸고 이미 화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에너지고 그래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는 공급이 많을 때는 마이너스 요금입니다.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지금 예. 유럽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요금을 싼 전기를 사가지고 저장시켜서 또 비싸게 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산업이 이제 크게 활성화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동적 요금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역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이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그게 비싸거든요. 비싼 게 약간 이제 화석보다는 높은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런 요금제가 개편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장 측에 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지금 참고를 하고 있고 또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도매요금만 도입을 하려다가 지금 소매요금까지 도입하는 네. 단계적 그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또 제시를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또 요금이 차등화되고 적용이 되다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 또 뭐 계절 뭐 이런 형태로 또 더 확산될 수도 있겠군요.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서 다른 해외 그 몇몇 국가에서 이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정수 의원님, 이미 이 정책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앞에서 이제 임성윤 교수님하고 예. 배지원 과장님 하셨던 말이 좀 제 생각을 좀 첨언을 좀 하면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통한 에너지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에너지, 지산지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전 정책의 틀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특히 인천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현재 작업률이 높은데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하는데 차등 요금제를 하면 인천도 적용 대상이 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정무적으로 좀 해결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등 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전제로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하는 성공 사례 중에는 스웨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스웨덴도 정책적으로 수도권 중심,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좀 집중돼 있었던 경향이 좀 있었고, 근데 그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그게 좀 분산되는 아하.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좀 이전을 했고, 네, 네.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예. 보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추진을 했는데 그게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시스템이 다 마련된 다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 발전하는 곳은 그걸 잘못하면 우리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 곳은 공급받는 게 과해지면 이럴 것 같아서 수용성이 좀 떨어져서 중단을 좀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만의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이 좀 그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전북형 에너지 공사를 만들어서 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운영을 하고 개통망을 연결을 하고 예. 그 개통망을 관리하고 변전까지를 다 지방 정부가 예.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보는 이에 도입돼야 되고, 그걸 전북이 좀 앞서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 전북 안에 개통이 연결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대규모로 더 개발을 하고, 예. 현재 전북이 쓰고 있는 에너지 양은 2기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건 기본적으로 전북에 산업이 없어서 에너지를 소비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률이 몇 프로 되는 게 저는 전북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전북이 현재 7기가 정도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지만 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7기가뿐만이 아니라 12기가, 20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얘기하지만 SK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를 새만금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전북도가 표현하지 않으니 예. 기업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후에 이제 현대 얘기도 좀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로드맵을 잘 만들고 미리 준비를 해서 전북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장 잘할 곳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시그널을 기업들이나 그 수도권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에너지 공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검토하거나 추진되는 데는 없는 것인가요? 제주도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에너지 공사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거긴 어쨌든 간에 뭐 산업 입지를 전제로 한 그런 공사는 아닌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놓고 보면 그 지금은 중국산에 치여서 사세가 많이 위축됐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한참 OCI가 이제 반도체 공정하고 굉장히 대단히 흡사한 그 폴리실리콘을 만들다 보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서 그 당시에도 새만금 그 전력 그 생산과 개통망이 지역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중에 이제 스웨덴 사례 일부 지역에 조금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금 분산되고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뭐 전라북도 우리 지역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결국은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산업 입지를 바꿀 만큼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달리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만한 그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 분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차등의 범위, 그러니까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고 만약 그 부분을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그 정도의 요금은 그냥 감내할 수준이라는 수준이 되면은 예. 뭐 굳이 지방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유인을 할 수 있는 그 적정한 범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업들의 또 부담으로 또 작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이라는 부분은 기업 활동에서 기업이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서 좀 필요한 건 하지만 이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와 함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이 지방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원 패키징으로 좀 지원책을 같이 마련해야만이 예. 실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뭐 맞는 말씀 하셨고요.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이 차등요금제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간에 오히려 이게 재생을 확대하고 미래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도매요금의 그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거의 결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현재 전력 시장 구조에서 도매요금의 전력 설사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가 될 겁니다. 그건 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력 공급 사업자가 전력을 싸게 공급해서 이걸 이게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으로 내려온 소비자, 그러니까 이 전북이면 전북 지역으로 내려온 기업들이 그 수혜를 봐야 되거든요. 또 여기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이 한국은행 그 광주 전남 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똑같은 문제 가지고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분산에너지법입니다만은 그 중요한 핵심적인 참고 기준이 그러니까 지역별 차등요금제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요금이 한 20%에서 60%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총 생산이 한 5.6% 19%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전남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남이 재생에너지를 훨씬 우리보다 많이 근래 확보를 했고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듯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부에게 요구할 건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그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돼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뿐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요금 체계 자체가 동적인 요금제로 바뀌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지역 내적으로 이런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반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좀 이 연구도 좀 하고 고민도 하고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이게 우리한테 더 시급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전기 재생에너지는 기업의 유인 효과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이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현재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다른 방향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분산형 에너지를 해야 되고, 그 분산형 에너지라는 게 지산지소. 근데 지산지소는 선언적인 의미인 거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걸 어느 곳에 얼마큼 하겠다라고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내려오면 어떻게 연결하겠다. 네. 개통망을 네. 송전을 변전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인 성격이 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설비를 우리가 구비를 해놓겠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면 지역 차정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전북이 그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특히 술출 기업들이 전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그 준비를 잘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최근에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국내에 생산된 전기 한 8% 정도를 쓴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싸진다면 그 전기요금 전체 총액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텐데 이제 그 차등의 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의 어떤 이전의 유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 과정에서 이제 용인 쪽에 계속 원안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의 요지를 놓고 보면 뭐 전기요금도 요금입니다만 인재 확보랄지 뭐 공급망의 어떤 그 밀집도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꼽아가면서 용인에 그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전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기업들이 향후에 새로운 산업 입지를 고민할 때 이제 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의원님 우리가 지금 도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기 이외의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용인 반도체 단지를 새만금으로 좀 이전하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용인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 물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인재 확보라든지 그 외에 여건, 인프라가 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건과 인프라는 투자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는 전북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재가 오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그 인재들이 일할 곳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익의 모든 걸 다 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익이 되면 오는 건데 그 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재는 전기 재생에너지 공급과 예. 전기 요금일 거다. 그러면 그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 이전하는 과정에 그 인재들이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수급할 건지 이런 건 다양하게 논의가 될 거고 저는 그 인재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운영이 어려울 거다. 거기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저는 그건 어떤 논거가 되진 않는 네. 그 시비를 반대를 하기 위한 예. 반대 논거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북의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를 만들고 개통망을 연결하고 하는 것 같이 교통이라든지 그 외에 뭐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좀 다 접근을 해서 네. 패키지 형태로 좀 하겠다라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네, 말씀을 좀 그러시죠.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지역으로 새만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을 했을 때 뭐 인재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반도체가 우리가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도체 지금 삼성 본사 내로라는 거 아니거든요. 칩 공장 내로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멀리 분산을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뭐 지역으로 가가지고 반도체 칩 생산하는데 인력이 뭐 수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칩 조립은 세계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뭐 고급 인력이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칩 조립 생산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오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그 공장들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지금 알리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2023년도 26테라와트입니다. 그게 서울 가정용 전기 소비량의 1.3배예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이 비용의 민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차등 요금제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인프라들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재생에너지만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은 공급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별 문제 없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적 준비만 잘 된다면은 이제 먼저 내려오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예. 그 대표님 방금 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아리백 전환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예. 이제 이게 그래도 또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보완하거나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은 없을까요? 뭐 인프라 구조는 이제 한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 부분 좀 초점을 네. 맞추게 되면요. 아까 이제 제가 LCOE 그러니까 가격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재생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지금 뭐 원자력보다 비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싼 에너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구조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전북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 제도가 됐을 때 활용해야 된다. 제가 그런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여기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더 싸게 네.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격거리 같은 경우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이격거리를 제거하는 법을 하는데 그걸 제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아직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그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동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참여형 이제 영농형 태양 같은 경우가 대표입니다만은 사실 그런 준비가 이게 전북이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느냐는 솔직히 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신경을 쓰고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여기가 이제 그런 가끔 지적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은 전력 자금률이 낮은데 지역별적으로 차등요금제를 무슨 도입하느냐.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재생에너지 자금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높기 때문에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력 공급 비율이 214%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자금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뭐 유리할 것 같은데 그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화력발전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다 자초자산입니다. 지금 네, 화력발전소는 전부 없어져야 될 발전소고 실제 정부가 없애고 로드맵을 짜고 지금 하나씩 없애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산업의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다른 방향을 마련해야 그런 이제 풍력으로 지금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매몰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늘려나오면 늘려나갈수록 미래 에너지를 우리는 늘리는 거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고 또 이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저는 유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자금률은 높아도 공장에 직접 연결하는 개통망을 좀 취약하다 이런 말씀 앞에서도 좀 나왔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우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과의 어떤 그 전력에 서로 이제 그 호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광역 어떤 그 지방의 한 지역 단위로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생산과
그 소비가 일치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건 나중에 이제 전력 품질 부분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주파수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있고 지금은 좀 변화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기존에 이제 한전망을 활용해서 이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나 변동성을 보완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요처가 어느 정도로 확대되느냐,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모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개통의 문제. 이것은 이제 생산 양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일단 뭐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제 변전소들을 갖다가 좀 당겨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28년까지 하면은 적어도 한 1.5기가 정도에 충분히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러면 다른 지역들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도 만약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지금 현재 저희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3, 4, 5kV급 송전선로나 변전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가려진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도내에 지금 154kV급 변전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배전을 통해서 이 기업이나 우리 일반 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도내에 한 36개가 있습니다. 154kV급 네. 변전소가.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 11차 장기 송변전 계획상에 이게 지금 40개가 늘어나서 쉬운 말로 86개까지 늘어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그물망처럼 그 전력을 모아서 지역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당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아까 이제 우리 한정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로 그리드라나 아니면 우리 분산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지자체가 좀 중심이 돼서 그런 소규모 배전단에서 수요와 공급을 하는 그런 개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외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일정 부분 그 맞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아주 큰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가 이제 새만금에 1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이번 새만금 투자도 결국은 이제 에너지와 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수소 분야처럼 직접 에너지 분야에 하는 그런 투자도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 그 투자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번 조치가 이제 도내 그 에너지 산업에도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아울러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대차에서 우리 새만금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걸 좀 분야고 세분해서 보면은 네. 이제 로봇 파운드리, 그러니까 로봇 제조 공장을 예. 이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 수전의 플랜트, 그러니까 예.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 설치하겠다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로봇 제조 공장과 이런 수전의 플랜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 이런 것을 축적하고 또 생성해내는 AI 데이터 센터 이걸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네. 새만금 지역을 AI 수소 어떤 도시 전체적으로 예. AI 도시를 갖다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규모가 한 9조 원 이 정도 이제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뭐 수전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 사업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겠지만 또 로봇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후방 산업들이 같이 직접화되는 효과를 갖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크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제 이 현대차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산업 생태계가 좀 많이 구축이 될 것 같고 네. 또 재생에너지도 이런 이제 저희가 이 수요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또 재생에너지 지산지수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럼 생산은 됐는데 과연 쓸 곳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소비처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비로소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만 좀 뒷받침된다면 생산된 전력을 뭐 멀리 자고 수도권까지 송전할 필요 없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대표님 지금 뭐 방금 그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 뭐 로봇 그다음에 수전에 또 이제 AI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관심이 많은 첨단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더 큰 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뭐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 이제 그런 미래 특히 이제 다 미래 산업들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 전북으로 온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늘 바라왔던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뭐 과장님도 지적했지만 우리에게 다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는 예. 필요한 이런 특히 이제 AI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먹는 하마들입니다. 이제 얼마만큼 어떤 전기를 재생에너지죠. 우리가 잘 공급할 수 있느냐. 사실 그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봐야되나요? 네. 제대로 재생에너지 부분은 물론 이제 지난 정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의 준비도 같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뭐 삼성도 그랬고 SK 데이터 센터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 뭐 다 이렇게 좋은 그림 그렸는데 또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 선언까지 했고 근데 사실 변한 게 별로 거의 네네.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좀 열심히 그걸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꾸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지금 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관해서 미래형 지금 배전망 그 계획이 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첨단형, 스마트 그리드형, 배전망 중심의 전력 개통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앞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서 나온 전기를 개통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 부분 해답이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쌍방향으로 AI를 이용한 이런 배전망 중심의 기존의 망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멀리 공급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그것들 적절하게 쌍방향으로 활용하면서 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과연 이런 분산형 시스템을 우리 분산형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또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연히 환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만은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정말 대전환을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정부에 비해서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태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게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10여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남에 비해서 규모도 좀 작고 또 이 도정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도 조금 들쭉날쭉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한종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할까요? 그 전북이 대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게 몇 차례의 사례가 좀 있었죠. 근데 단 하나도 성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이익이 있으면 옮깁니다. 네.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예. 다양한 인프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기, 물, 교통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북이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전제는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까지 어떻게 해줄 거냐. 그게 확실히 되는 거냐.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기 위한 교통이든 그 외의 인프라는 언제까지 확보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서 투자 협약을 한 과정에 그 로드맵이 같이 좀 얘기가 돼야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좀 나올 것 같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아까도 금방 임성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 해풍력 해서 약 7기가 정도 발전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재생에너지 메카가 되자 했는데 실제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진행이 안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는 뭐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뭐 그 한수원의 문제,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도하고 지자체가
잘 대응을 못했다. 이게 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숙고 반성해보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 그 차등제는 어쨌든 이른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첨단 산업들이 아주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인 균형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지금 검토되고 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산업 유치 또 균형 발전과 잘 호응을 하면서 성과를 그 나타내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한 30초 정도씩만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과장님부터 해주십시오. 일단 그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려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이제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도록 일단 대응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비수도권이 같은 울타리에서 이제 같은 요금을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지역 간의 경쟁이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하나의 지금 필요 조건을 저희가 얻게 된다라면 네.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랄지 그다음에 그 어떤 정주 여건 그리고 교통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걸 같이 해나가야만이 이게 이 효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임성진 대표님. 예, 어떻게 보면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전북에 이 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 전북이 가지고 있는 이 열악한 조건 자체가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선거 국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을 환영하고 또 많은 청사진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외부에 우리가 어떤 것이 갖춰졌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내부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또 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우리가 또 창조해 나가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전북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북의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네. 산업화 이후에 전북이 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전북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인 차등요금제는 전북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 전제는 전북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7기가가 아니라 12기가, 20기가까지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늘리는 과정에서 개통이 연결이 되고 운영이 돼서 그것 때문에 기업이 전북으로 당연히 오게 하는 이 구조를 전북이 미리 좀 준비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게 저는 전북의 사전 준비일 거고 그걸 통해서 전북이 앞으로 잘 사는 전북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히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 전기를 기반으로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이 전북의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